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포토샵으로 쇼핑몰 디자인하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혜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포토샵으로 쇼핑몰 디자인하기에 대한 개요, 그리고 그 방법들,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쇼핑을 이용하실 때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 또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전자상거래 중 웹사이트 운영사에서 직접 파는 건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라고 하고, 지마켓이나 옥션처럼 다른 상인들이 입점해서 파는 것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라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부릅니다. 또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메이크샵, 카페24 등의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를 활용해 쇼핑몰을 많이 만드는 편이죠. 개인 사업자가 직접 세운 쇼핑몰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의 불편을 줄이고 고객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쇼핑몰 사업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활용해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구매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는 쇼핑몰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네이버나 페이스북 또는 구글의 아이디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로그인하고 구매하면 되게끔 연결된 사이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서비스의 대표적인 경우가 구글 월렛, 네이버 스토어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소셜 로그인도 많이 도입되고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해서 딱히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이 기존 가지고 있는 그 로그인으로 연동해서 회원가입 필요 없이 로그인하고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같은 물건 혹은 옷이라도 사이트들마다 천차만별이 있고요. 한 번에 다양한 스타일부터 가격대를 보고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온라인 쇼핑몰만의 장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장 월세가 필요 없는 온라인 쇼핑몰은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서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같은 장점들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여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 샵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픈마켓으로는 가장 큰 순위로 말하자면 옥션, 그리고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또한 소셜 쇼핑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웨프, 쿠팡, 티몬 같은 곳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점 역시 이런 쇼핑몰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영품문고 온라인 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은 하루 이틀 만에 책이 빠르게 도착을 하고 제 손안에 바로 검색해서 바로 결제해서 받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도 적립이 되고 또 오프라인보다 조금 할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PC로 보는 PC 버전의 쇼핑몰이 있고요. 지금 캡처한 사진은 PC 버전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바일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구매율이 어느 쪽에서 많이 나왔냐?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바로 모바일 쪽에서 구매율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 스마트폰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모바일 디자인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PC로만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실제 화면도 PC 버전에 맞게 보고, 또 그 당시에는 웹 디자인에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입체적인 거 많이 쓰고 그림자 효과 이런 거 많이 쓰고, 또 쇼핑몰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일단은 많이 보여져야 되고, 또 메인 이미지도 많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쇼핑몰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깔끔하게 디자인이 변경됐고요. 불필요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이 쇼핑몰 디자인 유행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면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입체, 그 다음에 그 메뉴바나 좌측 사이드바, 우측 배너 뭐 이런 것을 나눌 때 많은 그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PC 사이트도 선과 로고, 그리고 사각형에 의해서 그냥 사진, 그리고 똑같은 형태의 스타일을 가진 타이틀, 그 다음에 원가, 할인가 이렇게만 딱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이 심플하게 선과 면으로만 이루어지게 유행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PC 디자인을 해놓아야 모바일 디자인에서 보았을 때도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형태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많이 넣고, 움직이는 배너 같은 것도 많이 넣고, 버튼도 막 입체감을 넣고 그라데이션 넣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걸 모바일로 가져오게 되면 모바일에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고요. 화면이 작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메뉴도 한정적이어서 모바일에서는 조금 더 주요 메뉴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한눈에 스크롤해서 제품이 보여지는 심플한 구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모바일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쇼핑몰 PC 버전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간결해진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직접 요즘 쇼핑몰 디자인을 한 회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직접 디자인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자인 툴을 만들어주는 쇼핑몰 솔루션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쇼핑몰 솔루션 대표적으로 카페24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크샵, 고도물 등이 있는데,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계정을 가지시면은 이런 쇼핑몰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기본 틀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맞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넣으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들어지는 쇼핑몰의 결과물이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내가 기술력이 안 되더라도 그런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디자인뿐 아니라 회원 관리, 그 다음에 매출 관리, 그 다음에 이런 사진 업데이트를 쉽게 해주고, 또 고객 게시판, 주문 조회, 그 다음에 또 견적 협의, 문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것에 딸린, 쇼핑몰에 딸린 기술들까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체크만 하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결제 시스템, 안전 결제 시스템까지도 전부 다 이와 같이 선택적으로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쇼핑몰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외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마켓이나 위메프, 그런 소셜 쇼핑, 그리고 대형 쇼핑몰 입점을 해서 이마트도 오프라인이 있지만 온라인 이마트도 있고요. 롯데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입점하는 경우 거기에서 틀을 다 제공을 해주고, 우리가 그 틀 안에 들어갈 이미지만 업로드하면요 다 홍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쇼핑몰을 개인이 실제로 모두 디자인해서 기획해서 프로그래밍을 연결하고 또 결제 업체를 연결하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쇼핑몰 시스템 폼을 이용해서 그 폼에 맞게 디자인한 요소를 넣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쇼핑몰의 폼이 정해져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이용하신다고 해도 메인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굉장히 개성 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봤자
상단에 메인 이미지, 그리고 일단 리스트 이미지, 주요 제품 또는 새 제품, 최근 상품, 핫한 상품 이런 것들 리스트 올라오고, 그렇게 보여주는 게 메인에서는 거의 대부분 정해진 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디자인을 하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쇼핑몰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느냐? 거의 대부분 요소를 다 포토샵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포토샵. 포토샵은 한국의 굉장히 가장 유명한 그래픽 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토샵 말고도 코렐드로우,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등등 이런 비슷한 툴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포토샵이죠. 무엇보다 사진 보정에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툴도 따라가지 못하는 강력한 보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포토샵을 이용해서 쇼핑몰 이미지를 제작할 때 가장 많이 툴을 사용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이 포토샵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 쇼핑몰 예제를 보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동물 사진이 있죠? 평범하게 그냥 개인 촬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기린을 따서 여기서 이제 상품을 선택하여서 상품 배경을 지우고 그 상품만 남긴다고 할 때 눕기를 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런 작업을 좀 응용한 거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기린만 선택해서 배경 지우고 이거를 새로운 곳으로 가져와서 오른쪽처럼 배치하고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린이 옷을 벗은 것처럼 마치 옷을 벗어서 다림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성을 좀 해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할 때 포토샵이 아주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 사진입니다. 어떤 것이 원본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인물 사진을 촬영했는데 머리 색상을 자연스럽게 염색한 것처럼 변경하고 싶다? 또는 특정 부분 색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경하고 싶다. 바로 포토샵에서 이러한 색상 변화, 그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색상의 변화를 주는 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토샵을 가지고 쇼핑몰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이겠고요. 자, 인물 보정입니다. 쇼핑몰 인물이 나오는 사진에서 인물 보정은 거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좌측의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피부가 어둡게 나왔어요. 그리고 기미 잡티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일단 피부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인물 보정할 때 쓰는 몇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 변경,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턱을 깎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얼굴 윤곽을 보정한다든지, 또는 눈 크기를 크게 키운다든지, 콧망울로 작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웃고 있지 않은 입술을 약간 웃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몸매 보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쇼핑몰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다 포토샵 툴과 기능 안에 있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고양이의 눈을 크게 키운 그런 합성 방법입니다. 좌측의 고양이가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는데 우측의 고양이는 눈이 똘망똘망하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눈 크기를 변경하여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그냥 일반적으로 찍은 샷이라면 우측에는 여기에 배경과 어떤 톤을 같이 결합시켜서 신비한 이미지로 변경해서 책도 보시면 변경이 되어 있죠.
일반 책을 원래 들고 있었는데 여기 무슨 문양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재질을 넣어서 뭔가 신비한 마법책을 들고 있는 그런 마법사처럼 나오게 연출을 해주었는데요. 이런 톤 변경과 그 안에 들어간 물건의 변경 모두 다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사진을 준비해 놓고 이걸 섞어서 합성해서 지금 뒤에 보면 사용한 이미지들이 나와 있어요. 하늘, 빌딩, 또 하늘,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배경에서 마치 빌딩을 블러 처리해서 포인트 아웃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빛이 비치는 현상 이렇게 빛을 넣어주었고 빛에 따른 빨간 그림자, 파란 그림자를 넣어주었고 인물도 전체적으로 톤을 더 어둡게 바꿔줌으로써 전체 톤을 맞추고 저녁처럼 나오게 만들어줬죠. 이런 합성의 세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쇼핑몰에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글씨를 입력하고 이런 입체 효과를 만들어주거나 또 다른 다양한 글씨, 타이틀 이런 효과들 전부 다 포토샵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하죠. 뭐 1+1이라든지 게릴라 할인, 뭐 30% 할인, 시간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뭐 할인, 오늘만 특가 이런 거 많이 이벤트로 작성하는데 이런 이벤트 창을 만들 때 타이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까지 넣고요. 상세한 내용 넣는 이런 이벤트 페이지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합니다. 이벤트 페이지가 예전에는 팝업으로 떴지만 이제는 이제 배너로 나타나거나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넘어가게끔 많이 해주죠. 역시 모바일을 고려한 그런 구조인데 포토샵으로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다 잘 보이는 그런 작품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 이미지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광고용 타이틀 이미지. 보통 상품 소개를 할 때는 메인에 이제 상단에 타이틀이 되는 이미지 딱 이렇게 넣어주고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청량감, 시원함 이런 배경 이미지와 또 그 맛을 표현해주는 레몬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상표를 넣어주고 그리고 카피와 타이틀을 넣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인 타이틀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모바일을 통한 그런 이벤트 할인 쿠폰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에서 제작한 쇼핑몰을 한번 볼게요. 모바일로 제작한 쇼핑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모바일에서는 크게 화면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상품을 눌렀을 때 상품 전시 진열보다 이걸 눌렀을 때 크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화면에 하나, 두 개 정도 화면을 꽉 채우게 이미지를 넣으면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이틀, 모델명, 가격, 그다음에 좋아요, 장바구니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세로로 스크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로 2단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2단씩 여러 개가 나오면 이거 작아서 뭐가 뭔지 솔직히 휴대폰으로 크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클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스크롤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마음에 들고 관심 있으면 탭해서 상세 보기 하고 중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내가 사이즈를 설정하고 신발 사이즈 최종 결정한 것 한 번 더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화면에 많이 나오는 그런 큼지막한 디자인, 심플한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상단에는 로고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또 마찬가지 좌측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신발 볼 수 있고 다른 그러면 몇 개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옆면, 윗면, 측면 뭐 이렇게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넘겨서 보는 거죠. 이 밑에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을 이용해서 넘겨서 스와이프해서 볼 수 있도록 나타나고 이제 색상은 밑에서 검정, 파랑, 빨강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공하는 사이즈 그리고 상세 설명이 나타납니다. 상세 샷으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큰 이미지, 한눈에 들어가는 큰 이미지와
그 다음에 옵션이 넘겨지면서 나타나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와중에 하단의 큰 아이콘을 통해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장바구니와 좋아요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 쇼핑몰을 만들었을 경우입니다. 모바일에서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이 이제 리스트가 쭉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카테고리, 오늘의 카테고리, 쇼핑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품 중에서 몇 % 할인하는 어떤 상품이 있다. 이게 이제 두 단으로 보여지는 경우인데, 이렇게 크게 보지 않아도 뭔지 알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두 단으로 넣을 수 있죠. 타일 형태로. 그리고 왼쪽에는 나의 메뉴로 들어가면 나의 프로필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세팅한다든지, 주문 또는 결제, 이런 요소들을 따로 접근할 수 있게 해놓았고요. 오렌지색으로 배경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다른 상품 리스트에 살펴보면 오렌지 컬러가 그대로 포인트로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흰색 배경이지만 상세 보기, 다른 메뉴 보기, 아이콘, 설정 아이콘, 지금 선택한 메뉴 활성화 아이콘, 그 다음에 가격, 이런 중요한 요소는 동일한 오렌지색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잡고 흰색 배경으로 깔끔하게 가면 가장 무난한 쇼핑몰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PC에서도 그다음 모바일에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 보시면 지금 들어간 메뉴명, 그리고 서브 메뉴명,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선택한 메뉴, 이것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온 것이 메인샷으로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타이틀과 가격 보여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트들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 디자인, 쇼핑몰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의 장바구니를 확인하면 이와 같은 작은 썸네일로 무엇을 담았는지, 그리고 이름과 가격, 수량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토탈 얼마라고 해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굳이 음식을 팔지 않더라도 의류라도 거의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서도 굉장히 심플한 시스템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 완료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창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설정하는 그런 결제창,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쇼핑몰 디자인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로그인을 안 했을 당시에 첫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 건지, 그래서 로그인을 할 건지, 만약 로그인을 안 했다면 아예 회원 가입부터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서 버튼이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배경에 약간 어둡게 처리를 해준 것이 보이시죠? 여기서 오렌지 컬러가 가장 포인트 컬러라서 버튼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면 여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넣는 창을 옅은 흰색으로 해주었고, 이때 로그인 단추를 역시 노란색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 창, 회원가입 창, 이런 부분을 디자인하는 것도 전부 다 쇼핑몰 디자인의 하나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번 시간 우리가 쇼핑몰의 개념과 그 다음에 모바일 쇼핑몰의 시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PC 버전의 쇼핑몰과 그 종류별 쇼핑몰 디자인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포토샵으로 어떤 부분을 학습하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